이번 영상에서는 2개 이상의 여러 서페이스를 연결해서 그 연결된 부분을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트림, 그리고 서페이스 만드는 바이레일, 그 다음에 얼라인, 요 세 가지 기능을 사용할 건데, 어떤 형상을 만들 때 그 형상이 가지는 큰 형상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 영상을 보면 아래쪽에 있는 큰 서페이스와 위쪽에 있는 작은 서페이스를 사용하는데, 이 두 서페이스 간에 연결된 부위를 어떻게 공유를 잘 맞춰서 형상을 만드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서페이스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서페이스를 붙이는데, 그 붙인 그 지점에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2개의 서페이스 중에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붙여 나가겠습니다. 자, 서페이스에 있는 스피어 옵션 창을 열고 180도만 회전시킨다. 반쪽만 그릴 거예요. 모델링은 반쪽만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좌우 대칭일 경우에. 자, Alt 키를 누르고 중앙에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넘피 스케일, 트랜스폼의 넘피 스케일로 좌우로 드래그 하면서 크기를 좀 늘려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쪽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만들어 놓은 서페이스를 하나 복사합니다. 카피, 페이스트. 똑같은 복사해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트랜스폼의 메뉴로 무브로 올려줍니다. 대략 적당하게 위치를 잡고 일단 줄여보고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로 크기로 하고 조금 내려줍니다. 너무 많이 겹치게 하거나 이 부분이 오버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다른 형상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만들면은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 유연하게 과격한 그 서페이스 곡률 변화가 안 일어나게끔 이렇게 조금만 튀어나오게끔 했습니다. 또 쉐딩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정면에서 좀 줄여보겠습니다. 적당하게 위치를 잡고 나서 다시 쉐이딩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볼록 튀어나온 정도죠. 그래서 이 2개의 서페이스가 만나는 지점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음새가 안 보이도록 다른 서페이스를 덧붙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걸 따라 가지고 번멸 엣지를 따라서 트림을 해줘야 됩니다. 트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커브를 직선을 그어서 이만큼 잘라내고 그 부분에 서페이스를 맞춰서 넣으면 되는데, 이게 좌우 대칭이고 간단한 형상이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커브로 되지만 중간에 변화가 있는 형상일 경우에는 이상하게 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자를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먼저 두 서페이스 간에 트림을 해주기 위해서 인터섹트를 사용할 겁니다. 인터섹트로 큰 영상을 하나 선택하고 그 우측 하단의 고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겹쳐져 있는 다른 서페이스 선택합니다. 그러면 양쪽에 이 COS가 생깁니다. 이 라인을 기준으로 잘라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COS가 생겼기 때문에 트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림으로 원하는 서페이스를 선택하고 남겨질 부분을 한번 클릭해 줍니다. 십자선이 생기면 우측 하단에 있는 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서페이스 외에 다른 쪽이 지워지죠? 없어지죠? 마찬가지로 윗면도 클릭해주고 십자선을 만든 후 킥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깔끔하게 위쪽만 겹쳐지지 않는 부분만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형상은 아니죠. 그래서 이 엣지를 따라서 튜브를 만들 겁니다. 그 전에 먼저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새로 이 서페이스 두 개를 어사인 해줍니다. 자, 소속 변경을 L2로 했습니다. 제대로 어사인이 됐는지 확인하려면 한번 껐다 켜보면 알겠죠? 네, 제대로 됐습니다. 자, 튜브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튜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주로 익스트루드가 있는데 익스트루드가 아니라 서페이스의 세 번째 주 마지막에 튜블 업셋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라인을 따라서 그 중심선이 되는 별도 커브를 만들어 주지 않아도 엣지만을 따라서 튜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면서 커버한 서페이스 COS죠. COS를 만들어 줘요. 만나는 부분에, 겹치는 부분에. 그러면 그 라인을 통해서 트림을 할 수가 있죠. 자, 한 7 정도로 반점을 하고 엣지를 선택해 봅니다. 엣지를 클릭하면 두 개의 서페이스가 겹쳐 있기 때문에 어느 서페이스를 선택할 거냐를 물어봅니다. 자, 위쪽에 작은 서페이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가상으로 미리 보여줍니다. 이 정도의 튜브가 만들어질 거다. 좀 더 줄여보겠다. 그러면 숫자를 조정하면 줄어들죠. 이 정도로 하겠다. 아니면 7로 하겠다. 뭐 원하는 대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빌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튜브가 만들어집니다. 튜브가 만들어지면 넥스트 버튼으로 명령을 종료합니다. 자, nothing. 어떤 명령을 종료할 때는 픽에 있는 nothing이라고 했습니다. 자, 쉐이더를 꺼보면 여기에 COS가 생겼는지 확인해 봅니다. 튜브는 우리가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워버립니다. 딜리트 키로. 자, 지워버리면 파란색 COS가 생기죠. COS가 생기면 일단 기본적으로 트림이 된다는 뜻이죠.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튜블러 컨트롤을 선택한 후에 엣지를 다시 선택해 줍니다. 이번에는 아래쪽 서페이스를 선택하고, 자, 아래쪽 서페이스는 좀 크죠. 크니까 자를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있어요. 완만하게 만들고 싶으면 좀 더 잘라야겠죠. 그러면 커브가 더 완만하게 유연하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치수를 좀 높여봅니다. 15 정도? 예, 이 정도로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빌드 버튼. 똑같이 튜브가 생겼죠. 이렇게 넥스트 버튼으로 명령을 종료하고 nothing, 픽에 nothing 하고 튜브를 다시 지워봅니다. 하단에도 마찬가지로 COS가 생겼죠. 형태는 아직까지 그대로예요. 단지 이제 COS가 생겼을 뿐입니다. COS가 생겼으면은 트림을 할 수가 있죠. 트림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림할 서페이스를 선택하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남겨질 부분을 십자가 생기면 킵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없어지죠. 마찬가지로 아랫부분도 클릭해주고 십자선을 만들고 킵 버튼을 누릅니다. 중간이 뻥 뚫렸죠. 밑에 있는 튜브를 조금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공간이 좀 많이 떴는데 이 부분을 유연하게 서페이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먼저 서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바이레이를 사용할 겁니다. 4개의 엣지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서 각 엣지의 연결 방법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일단 설명을 하겠지만 당장 뭐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까 옵션을 외웠다가 쓰면 되는데 대부분 G0 포지션과 G1 탄젠트가 주로 쓰이니까 그 부분을 사용하면 될 거예요. 자, 이걸 사용하기 전에는 4개의 엣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2개의 엣지는 이미 서페이스에서 만들어졌지만 요거는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커브를 연결해 줄 겁니다. 자, 커브는 우리 에드 포인트 커브를 사용할 겁니다. 에드 포인트 커브를 더블 클릭하면 커브 디그리라고 나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3을 선택하고 고 버튼을 눌러서 커브를 만듭니다. 이제 스냅을 찾아야 되는데 컨트롤 키도 아니고 알트 키도 아니죠. 컨트롤하고 알트 키를 동시에 누르고 이 라인에서 한번 드래그를 살짝 해줍니다. 클릭을 하면서 그러면 끝점이 이렇게 찾아집니다. 그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살짝 위로 올라가면서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끝점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딱 끝점과 끝점을 정확하게 찾아서 연결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저쪽도 해줘야 되니까 저쪽도 해주려면 뉴 커브 우측 하단에 뉴 커브 버튼을 한번 눌러주고 다시 한번 아까 위에서 아래로 찍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위에서 드래그해서 살짝 끝점 찾아주고 두 번째는 밑에서 살짝 드래그해서 끝점을 찾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직선이 만들어졌습니다. 다 완료되면 스윙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는 현재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보면 나중에 서페이스를 만들어다 보면 이쪽에서 곡면에서 쭉 올라가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직선으로 연결되고 다시 곡면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이 연속성, 얘가 올라왔던 곡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꺾이거나 끊기거나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유연하게 정확하게 맞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위에 곡면으로 넘어가는 그런 서페이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해주는 기능이 바로 얼라인이라는 겁니다. 정렬이라는 뜻이죠. 커브의 얼라인입니다. 오브젝트 에디트에 있는 얼라인. 더블 클릭해보면 얼라인 옵션스 한 다음에 에드 컨티뉴이티가 나옵니다. 컨티뉴이티, 연속성. 자, 이 연속성을 어느 수준까지 영향을 주게 할 것이냐. 여기가 G0고 이 커브로 봤을 때 디그리 차수는 첫 번째 CV가 G0고 두 번째 CV가 G1, G2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G1으로 설정하면 이 연속성이 여기까지만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자연스럽게 그냥 남겨놓는다는 뜻이에요. G2로 선택하면 얘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 연속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급격하게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연속성도 자연스럽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환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환을 선택한 후에 적용 방법은 일단 이 커브에 대한 정렬을 맞출 거잖아요. 공률을 맞출 거기 때문에 이쪽에 맞출 거냐 저쪽을 맞출 거냐 두 군데를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물론 한 군데만 맞춰도 상관없고요. 이번에는 요 아래쪽부터 맞추겠다 그러면 요 아래쪽과 가까운 아무 곳을 클릭을 해줍니다. 아무데나 하면 인풋하고 글씨가 나오면서 화살표가 나오죠. 이 부분에 그러면 얘의 공지를 어느 라인에 맞춰서 할 거냐를 또 선택해 줘야 돼요. 그럴 때 이 엣지 끝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엣지 끝에 맞게 지금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요 공률에 맞춰서 얘가 다시 살짝 변해 있습니다. 추가로 더 당겨 가지고 위로 지켜 올려 줄 거냐 말 거냐는 요 화살표를 가지고 세부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쪽도 하겠다 그러면 반대쪽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다시 한번 input이 보이죠? 여기서 다시 위쪽에 있는 서페이스 엣지에 맞추겠다 그러면 이쪽에 엣지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컨트롤러가 생기면서 공률 살짝 맞춰줍니다. 그래서 nothing을 클릭하면 이렇게 요 공률이 만나면서 유지를 해줍니다. 나중에 서페이스를 만들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클릭해주고 이 엣지 선택, 그 다음에 또 여기 클릭해주고 인풋 나오면 또 적용될 기준 엣지를 선택해서 맞춰줍니다. 화살표는 뭐 본인이 의도된 형상이 있으면은 컨트롤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만지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array surface에 맞는 공률이 적용된 커브가 만들어지고 이제 서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바이레일 서페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일단 옵션 창을 켜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옵션은 기본적으로 다 처음에 열면 이 G0 포지션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현재 어떤 서페이스를 만들게 되면 공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해진 커브의 공률에 맞춰서 정확하게 그린다는 뜻입니다. 4개의 엣지를 따로 별도로 맞추는 작업 없이 공률을 맞추는 작업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G0 포지션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제너레이션 커브가 2개, 레일 커브가 2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총 4개의 커브죠. 바이레일은 상대 양쪽에 2개에 요거와 요거와 요거 2개 마주 보면서 클릭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 커브 먼저 이쪽 2개 1번, 2번 선택하고 레일 커브 1번, 2번 선택해서 서페이스를 만듭니다. 쉐이딩을 해보면 이렇게 공률이 적용된 서페이스가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녹색일 경우에는 컨스트럭션 히스토리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옵션을 선택하면 조정하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일 1, 레일 2 다 커브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레일 1 요 옵션도 어디에 해당되는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포지션 G0 포지션 있는 그대로 만들지 않고 이쪽 공률을 연속성을 따라가면서 서페이스를 만들게 해야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G1 탄젠트로 바꿉니다. 탄젠트는 중간에 공률을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서 맞춰준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G1 탄젠트 하면서 약간 병량이 보였죠. 미세한 변화가 있었지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페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얘는 지금 반쪽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반쪽만 그렸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면이 만들어지면 다른 면하고 정확하게 또 맞춰야 됩니다. 맞춰지는지는 이제 좀 이따 확인을 할 거고, 완성이 되면 아직 컨스트럭션 히스토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반쪽을 미러링으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레이어에는 현재 저 미러링 시메트리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여러분 잘 확인해야 돼요. 작업하다 보면 이 현재 작업하고 있는 레이어가 노란색으로 변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디폴트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혹시나 여기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선택해서 어사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작업하고 있는 레이어는 이렇게 한번 클릭해줘서 노란색으로 해놓고 작업을 해야 된다. 잘 지정이 됐나 확인을 해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시메트리를 쓰는 방법은 메뉴를 L2 버튼을 눌러보면 요 메뉴가 나오는데, 메뉴에 시메트리라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보이죠? 반쪽이. 요거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의 의미는 얘는 지금 현재 진짜로 설페스가 있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즉 반쪽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전체 형상을 계속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계속 미러링하고 잘못되면 지우고 이렇게 불편하니까 아예 거울을 보듯이 이렇게 형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 밑에 있는 두 개의 형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확한 대칭이기 때문에 복사를 하더라도 이음새가 보이지 않지만, 새로 만든 서페이스의 경우에는 이음새가 정확하게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CV 커브를 잠깐 끄겠습니다. 인비지블로. 커브는 다 작업했으니까 커브만 선택해서 인비지블로 꺼보겠습니다. 다음에 해서 쉐이딩을 좀 여러가지로 해볼게요. 보면 그죠? 꺾이거나 이런 부분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죠?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이거는 뭐 디자인상으로 그때그때 의도에 따라서 일부러 의도된 형상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진짜 하나의 형상에서 약간 늘려서 만든 것처럼 완벽하게 공조를 다 맞추고 싶다 그러면 잘라내는 부위도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나름대로 좀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치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기능을 구현만 했는데, 요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 임새가 전혀 없지만 요 위에 부분은 약간 맺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빛이, 그죠? 그래도 잘라낸 것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쉐이딩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모델을 끄십시오. 모델이 와이어 아이소팜이라고 이 와이어 프레임을 잠깐 꺼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아까 그 처음에 봤던 거하고 이제 다른데 똑같은 서페이스를 복사해서 만든 게 아니라 좀 다른데, 어쨌든 하는 방법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그 형상 만들 때도 다 이런 방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합니다. 아까 이 튜블러 옵셋으로 TOS를 만들었던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노하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꼭 그 방법을 통해서 만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봤던 트림, 얼라인, 튜블러 옵셋, 아이레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서페이스를 만들게 되면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본인이 작업해보고 지금 현재 간단하기 때문에 이 순서만 외워도 응용해서 유사한 형상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예제에서도 봤듯이 비슷하게 나왔을 텐데 어쨌든 그런 순서대로 요 하나의 순서를 외우고 적용해서 사용하다 보면 또 다른 또 예제를 보고 그 순서도 또 외우고 이래서 계속 자기만의 방법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